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톨입니다. 우리는 최소 며칠 혹은 몇 달 그리고 길게는 몇 년씩 운동하면서 왜 나의 몸은 저렇게 커지지 않는 것이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내가 동경했던 인물들은 결국 스테로이드의 힘을 받아서 만든 몸임을 알게 되고 좌절합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 내추럴 보디빌딩을 다룰 예정이고 어떻게 하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예쁜 몸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강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다소 전문적일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강의를 잘 들으신다면 헬린의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내추럴 보디빌딩이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약물을 쓰지 않은 채로 경기에 참여하는 보디빌딩 대회의 한 종류입니다. 이는 곧 스테로이드, 인슐린, 이뇨제, 성장 호르몬 등을 사용하지 않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핑 목록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은 채로 경기에 참여하면 우리는 그것을 내추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추럴 대회로는 WMBF, ICN, BMBF, 인바, WNC 등이 있으며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에서 주로 하는 도핑 검사에는 소변 검사, 혈액 검사, 거짓말 탐지기, 비시즌 불시 검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추럴 보디빌딩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기에 역량, 훈련 방법,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근비대와 근력 향상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핑 검사를 정정당당하게 패스해야지만 내추럴 보디빌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보충제들을 섭취해서 회복을 돕고 근성장을 합니다. 내추럴 보디빌딩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론적으로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강의는 3DMJ, 바이오레인, 브래드 쉔필드, 앤디 등과 같이 해외 내추럴 빌더 겸 코치들이 말하는 내용을 토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사진은 미국의 내추럴 보디빌딩 팀인 3DMJ가 주장하는 훈련 및 영양 피라미드입니다. 해외 많은 내추럴 빌더들은 이미 이 피라미드 모형을 기준으로 삼아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꾸준함, 볼륨, 강도, 빈도, 과부하, 운동 선택, 휴식 시간, 템포를 의미합니다. 제일 밑은 꾸준함을 의미하는데요. 근성장과 스트렝스 향상을 위해서는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단기간에 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추럴 보디빌딩은 결코 단시간 안에 몸을 바꿀 수 없으며 꾸준히 노력을 해야지 좋은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꾸준함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유의미해집니다. 볼륨은 간단하게 자신이 얼마나 많은 무게를 들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100kg로 10개 3세트를 진행했다면 볼륨 값은 3000이 됩니다. 그리고 강도는 원RM의 몇 %로 훈련을 진행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의 원RM이 100kg인 사람이 80kg로 훈련했다면 그 사람은 원RM의 80%로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빈도인데요. 빈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훈련을 하느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주당 몇 회 운동을 하는지를 의미하기도 하며 각 근육군당 얼마나 빈도 있게 운동을 진행하는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분할, 2분할, 3분할, 5분할 등의 내용이 여기에 속합니다. 프로그레션은 과부하를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몸은 결국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려나가야지만 근육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운동 선택인데 이것은 다관절 운동과 머신을 의미합니다. 어떤 운동을 기준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짜느냐가 여기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휴식 시간입니다. 이는 운동간 휴식 시간, 세트간 휴식 시간, 초과 회복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는 템포인데 이것은 네거티브 동작과 파지티브 동작, 즉 들어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이 피라미드는 결국 템포에 신경 써도 템포는 볼륨, 강도보다 높은 위치에 차지하다 보니 밑에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전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사진은 영양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 칼로리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칼로리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섭취 칼로리가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한 칼로리보다 높으면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고 섭취 칼로리가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한 칼로리보다 적으면 살이 빠지는 것이며 몸을 유지하기 위한 칼로리와 같다면 체중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 밸런스 위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이 탄단지 비율이 에너지 밸런스보다 중요하며 우리의 몸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탄단지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야 됩니다. 흔히 탄단지를 식단에서 5:3:2 혹은 4:4:2의 비율로 섭취합니다. 그 다음에 위치하는 것은 미네랄과 비타민입니다. 미네랄과 비타민도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바로 영양 섭취 타이밍입니다. 언제 우리의 몸에 영양 성분을 넣어주는지 또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운동 전후의 식단의 중요성이 다루어집니다. 마지막은 보충제인데요. 보충제에는 오메가3, 비타민, 단백질 보충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 피라미드 모형은 결국 하루 종일 케이크만 먹어도 에너지 밸런스가 맞다면 체중이 빠지고 찌고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몸을 만드는 것이기에 탄단지 비율도 잘 따져야 하며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 섭취 타이밍, 보충제 등을 알맞은 시간에 정확한 양을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다 지켜야지 좋은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앞으로 강의할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